전 세계 사람들의 영혼과 의식, 무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형이사학자. 그는 무의식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사람들이 단지 꿈만 꾸던 것을 자신의 손에 쥘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었다. 단순히 강연만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 깊은 내면의 자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그 길을 제시하였다. 그는 본인 스스로 의식과 무의식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전달하였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만큼 세상이 변한다고 하면 믿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빌 고다드는 우리에게 더욱 위대하고 나은 존재가 내면에 실제한다고 말합니다. 이 존재 자체가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고 오늘의 책 제목인 나는 그것이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식에 당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의식하지 않는 그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의식을 변화시켜야만 우리가 상상하는 현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빌 고다드의 강연을 통해 상상한 것을 이룬 사례들도 보안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서는 I am that I am, 나는 그것이다. 저자는 형이상학자 네빌 고다드, 옹기니는 홍주연, 출판사는 터닝 페이지입니다. 당신이 믿는 대로 세상은 움직인다. 자기관념을 바꾸는 의식의 변화만이 더욱 드높고 고귀한 관념의 실현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실현이란 이러한 관념들이 낳은 결과가 당신의 세계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식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의식은 단 하나이자 유일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삶의 현상에서 최초이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원인입니다. 사람이 의식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의식을 돌아봐야 합니다. 의식만이 삶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초의 원인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원인에서 파생된 결과가 원인과 절대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최초의 원인 물질이 빛이라면 여기서 파생된 모든 진화의 산물과 열매와 드러난 현상도 빛으로 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원인 물질이 의식이라면 모든 진화의 산물과 열매와 드러난 현상도 역시 의식으로 남습니다. 즉 의식이 유일한 현실이라면 현실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물질은 의식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상황, 조건, 심지어 물리적 물체로서 당신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당신의 의식이 만들어낸 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외부에 사물 또는 사물의 복합체로서 천지만물이 존재한다는 관점은 거부되어야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환경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여겨질 수 없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세계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삶의 현상의 원인을 진정으로 알고 싶고 이 지식을 활용해 당신의 소중한 꿈을 실현하고 싶다면 현상의 객관적 표현에서 벗어나 주관적 핵심, 즉 당신의 의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 삶의 뚜렷한 모순, 대립, 대비의 한가운데 작용하고 있는 원칙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당신의 의식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물질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원인 물질인 의식이 어떻게 배열되는지에 따라 차이가 생겨납니다. 세상은 어떤 목적도 없이 필연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세상은 자체적 동기 없이 당신의 관념, 즉 마음의 배열이 나타내는 필연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고 동의한 심상 속에서 늘 배열됩니다. 부자, 빈털터리, 거지, 도둑은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을 다르게 배열했을 뿐입니다. 마치 자성이 있는 철조각과 자성을 잃은 철조각이 물질적으로는 같지만 분자의 배열과 순서가 다른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전자가 특정한 궤도를 돌 때 자기력이 발생합니다. 철조각이나 다른 어떤 물질이 자성을 잃어도 전자의 회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즉, 물질 자체에서 자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미립자가 다시 배열되어 외부에서 감지할 수 있는 자기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미립자가 무작위로 배열되어 모든 방향으로 뒤섞이면 그 물질은
자기력을 잃은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밀입자가 열맞춰 정렬되어 한 방향을 향하면 그 물질은 자석이 됩니다. 자기력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드러날 뿐입니다. 건강, 부유함, 아름다움, 천재성은 창조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 마음의 배열에 따라 현실에 나타납니다. 즉, 자신에 대한 관념이 현실을 좌우합니다. 자신에 대한 관념이란 당신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동의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동의했는지는 삶을 향한 당신의 반응을 비판 없이 관찰해야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반응은 당신이 심리적으로 어디에 살고 있는지 드러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심리적으로 사는 장소가 외부의 가시적인 세계에서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일상에서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알아채야 합니다. 근본적 원인의 본질은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나타내는 궁극적인 물질은 의식입니다. 열망하고 집중하고 상상하라. 가정의 법칙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필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열망하고 갈망하고 뜨겁게 타오를 듯이 원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지금의 모습과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좋은 결과를 이루려는 불같은 열망은 행동의 주된 원동력이자 모든 성공적인 모험의 첫 시작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모든 위대한 열정 안에는 집중된 열망과 맞물린 의도가 있습니다. 당신은 먼저 열망하고 그 다음 성공하려고 의도해야 합니다. 시냇물을 애타게 찾는 사슴처럼 나의 영혼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기서 영혼은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느끼고 받아들인 모든 것의 종합으로 해석됩니다. 영혼은 당신의 현재 인식 수준이자 I am인 하느님이자 모든 열망의 근원이자 실현을 뜻합니다. 심리적으로 이해하자면 나라는 존재는 무한한 인식 수준의 연속체이고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됩니다. 위 구절은 당신의 현재 인식 수준이 자신을 초월하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의로움은 내가 원하는 상태로 이미 존재한다는 의식을 뜻합니다. 둘째, 신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물리적 무능력 상태를 가주십시오. 이 모습은 잠에 빠진 듯 하지만 주의를 집중하는 방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당신은 마음대로 이 상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경험에 따르면 이 상태는 배부르게 먹은 후나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일어나기 꺼려지는 순간에 더욱 쉽게 유도됩니다. 이제 당신은 자연스럽게 이 상태에 들어갈 준비가 됩니다. 신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의 가치는 이러한 절대적 부동 상태가 정신적 에너지를 축적해 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상태는 집중력의 힘을 끌어올립니다. 사실 마음의 더욱 커다란 에너지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객관적 세계를 향해 감각의 문을 닫지 않는 한 거의 표출되지 않습니다. 셋째이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현실에서 마주할 일을 상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선 상상 속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찾는 것을 현실로 실현해주는 문이 바로 상상력이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십시오. 구경꾼의 처지에서 목표를 생각하지 말고 당사자로서 목표에서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갖지 못했던 자질이나 열망하는 무언가를 갖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당신의 전체 자아가 그 감각에 온전히 몰두할 때까지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십시오. 상상에 몰입한 상태는 몽상과 구별됩니다. 상상력을 통제하고 가만히 주의력을 집중한 결과입니다. 반면 몽상은 상상력을 통제하지 않은 결과이며 대부분 그저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통제된 상태에서는 소원이 이루어진 감각으로 의식을 채우는 일에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이면 됩니다. 이때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상태는 집중력을 의도적으로 쓰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이며 당신이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큰 효과를 거두게 되는 주요 요인입니다. 따라서 첫째, 열망하고 둘째, 신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셋째,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는 세 가지 필수사항은 당신이 목표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방법입니다.
첫째 상황의 요점은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도를 갖고 목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 상황에서는 목표가 이미 성취되었다고 느끼며 목표에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에서부터 생각한다는 말은 목표가 이루어진 상태를 즐긴다는 뜻입니다. 목표가 성취된 상태를 즐겁게 여기고 당신이 목표를 이룬 존재가 되었다고 상상하자마자 당신은 목표를 이룬 관점에서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널리 퍼진 오해 중 하나는 이 법칙이 독실하거나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가정의 법칙은 정기에 관한 법칙처럼 누구에게나 작용합니다. 고귀한 목적뿐 아니라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열한 생각과 행동은 필연적으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십시오. 가정의 법칙을 실천한 사람들. 가정의 법칙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구체적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본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사람들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각각의 사례는 문제를 명확히 드러내며 필요한 의식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상상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례는 저와 직접적 연관이 있거나 당사자에게 들은 사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상담했던 한 여인에게 일어난 뜻밖의 결말이 담긴 경험담입니다. 어느 오후 뉴욕에서 사업을 하는 비교적 젊은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9살 난 손자를 함께 데려왔습니다.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며 저는 가정의 법칙과 목표 달성을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손자는 무척 흥분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이제 어떻게 얻는지도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소녀는 강아지를 무척 키우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딱 잘라 안 된다고 말하며 소년을 다그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강아지는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알아듣게 설명했고 엄마나 아빠가 허락할 리 없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소년이 너무 어려서 강아지를 잘 돌볼 수 없을 뿐더러 소년의 아빠가 개라면 근처에만 가도 진저리를 친다는 말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강아지를 간절히 원한 나머지 할머니가 설명하는 모든 이유를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알았어요. 매일 밤 잠이 들기 직전에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함께 산책하러 나가는 상상을 할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안 돼. 네빌 선생님께서 그러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야. 너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란다. 강아지는 절대 키울 수 없어. 6주 후에 할머니는 그녀에게 일어난 놀라운 얘기를 제게 들려줬습니다. 소녀는 간절히 강아지를 원한 나머지 제가 할머니에게 설명한 열망의 실현 방법을 모두 이해했고 마침내 강아지를 갖는 법을 알게 됐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소녀는 믿음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여름밤 동안 소녀는 강아지가 침대에 올라와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는 상상 속에서 강아지를 쓰다듬고 털의 감촉을 실제로 느꼈습니다. 강아지와 놀고 산책하는 장면이 소년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상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소년이 사는 도시의 한 신문사가 동물사랑 주간을 맞아 특별 프로그램을 주최했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초등학생은 왜 나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가를 주제로 에세이를 써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제출한 모든 에세이의 심사가 완료된 후에 대회 우승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우승자는 바로 몇 주 전에 이제 강아지를 어떻게 얻는지 알겠어요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소년이었습니다. 화려한 시상식에서 찍은 사진과 소년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고 소년은 귀여운 콜리 강아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이어나가며 소년이 돈을 받았더라면 부모가 강아지를 사주지 않고 소년을 위해 채권을 사두거나 예금 계좌에 저축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누군가 소년에게 강아지를 선물했다면 부모는 선물을 거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강아지를 줬을 것이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극적인 방식으로 강아지를 얻었습니다. 도시 전역에서 개최한 대회에서 우승했고 이야기와 사진이 신문에 실렸고 스스로 성취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을 느낀 모든 상황이 결합해 결국 부모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부모는 가능하다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바로 소년이 강아지를 키우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극적인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 또한 오직 가정의 법칙을 완전하고 강렬하게 사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4년 전 우리 가족과 잘 알고 지내는 친구 중 한 명이 제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의 28살 된 아들과 대화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심장에 손상을 가하는 희귀한 심장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의학적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사들도 회복 가능성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몸은 거의 뼈가 보일 정도로 앙상했고 말하거나 숨쉬는 것조차 매우 힘겨워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떤 문제든 해결책은 단 한 가지, 바로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식만이 유일한 현실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눈앞의 상황을 바꾸는 방법은 그 상황에 대한 의식 상태를 바꾸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이미 건강을 회복한 느낌을 가정하도록 돕기 위해 저는 상상 속에서 의사의 얼굴을 떠올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상상 속에서 의사는 그가 난치병 말기에서 회복했다는 사실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의사는 흥분한 표정을 지으며 검사 결과를 반복해서 확인했고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입니다를 거듭 외쳤습니다. 그는 제가 말한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을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모든 절차를 충실히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화를 열중해서 듣고 있던 그의 아내도 남편처럼 가정의 법칙과 상상력을 꾸준히 사용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뉴욕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모두 제가 열대지방에서 겨울 휴가를 보내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몇 달 후에 저는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 저는 그를 마주하고 목소리를 들으며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건강을 완벽히 회복했고 적극적으로 일하며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활발한 사회활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떠난 날부터 가정의 법칙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 조언을 얼마나 충실히 따랐고 어떻게 매일매일 자신이 이미 건강하고 강하다는 가정 속에서 완벽히 살아가는지 설명했습니다. 그가 회복한 지 이제 4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늘날 여기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가정의 법칙을 성공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인간의 주된 착각은 자신의 의식 상태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닥치는 일, 그가 하는 일, 그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의 의식 상태가 구현한 결과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의식이란 생각하고 열망하고 진실이라고 믿고 동의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외부 세계를 바꾸기 전에 당신의 의식을 반드시 먼저 바꿔야 합니다. 대기상층부의 온도가 변하면 비가 내리듯이 상황의 변화는 의식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실에 드러납니다. 형이사학적이고 성경을 해석한 이 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의식을 변화시키면 우리의 삶도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자신이 바라는 존재를 열망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